신입 관료는 빚쟁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신입 관료들은 면실례를 치르고 나서도 목돈 들어갈 일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당시 첫 벼슬을 하고 1년 차에는 집안이 망한다고 하여 초년패라 불렀을 정도로 돈이 들어갈 일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특히 첫 관직을 제수받으면 예복을 입고 대궐에 들어가 왕과 왕비가 계신 곳을 향해 4번 절을 올리고 세자가 있는 곳에 2번 절을 올리는 사은 숙배를 해야 했는데, 이때 반드시 관복, 허리띠, 모자, 신발을 모두 착용해야 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나라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몽땅 스스로 마련해야 했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으니 이러했다. 영조 때 유학자로 이름을 날린 진사 황윤석은 나이 38살에 간신히 급제하여 참봉직을 제수받아 강원도 영월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사은숙배를 하러 고향인 전라도 흥덕에서 한양까지 올라왔는데, 막상 도착하니 녹복 나올 날은 까마득한데 관복을 살 돈이 없어 주위에서 돈을 꿔서 중고라도 사입으려 했다. 그러나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어떻게 빌려라도 보려 했는데,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겨우겨우 옷과 신발, 허리띠는 구할 수 있었지만 사모를 구할 수가 없었다. 워낙 머리가 커서 머리에 맞는 모자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머리가 간신히 들어가기는 하는 사모를 얻긴 했지만, 그런데도 작았기 때문에 이걸 썼다기보단 머리에 얹은 꼴이었다. 때문에 고개를 조금만 숙이고 절을 해도 쑥 벗겨지기 일쑤였다. 결국 하는 수 없이 사모에 끈을 달아 턱 밑으로 묶고 대궐로 들어가야 했다 한다. 그런가 하면 숙종 때 과거에 급제한 서필원에 딱 한 사정도 있었다. 그는 승정원직에 제수되었는데 관료가 된 이후로 근무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아 곧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사연을 듣고 보니 사정이 무척이나 딱했다. 발이 너무 큰 탓에 빌려올 만한 신이 전혀 없어서 그랬던 것이다. 서필원, 저라고 등청하기 싫었겠나이까. 팔에 맞는 신발이 없는데 어떻게 입고를 하겠나이까. 그래서 왕이 특별히 명을 내려 커다란 신발을 만들어 주었다 한다. 신입 관료는 지방으로 부임하게 되면 그나마 빚을 조금 지지만, 여기저기 얼굴 내밀 일이 많은 정직 생활은 그야말로 빚더미에 앉을 각오를 해야만 했다. 때문에 지방 선비들은 험한 꼴 당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한양에 털을 닦아둬야 했다. 그러지 않고서 갑자기 경직을 하려다가는 겪어야 할 고난이 이만저만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지방 수령의 경우 한번 한양에 올라가는 데만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 사은숙배를 하러 대궐에 들어가려 하면 대전 별감이나 승정원이 다짜고짜 뇌물을 뜯어냈는데, 이때 비용이 수십냥에 이르렀고 만약 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욕지거리를 퍼붓기도 했다. 하지만 이게 시작이었다. 한양에는 여기저기 뇌물을 바쳐야 할 곳이 많았다. 재상과 판서들에게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사원부 사관원 관리들에게도 인사치레를 바쳐야만 했으며, 또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조, 무관의 경우 병주의 관리들에게도 인사를 해야 했다. 결국 지방수령은 한양 한번 올라가는 데만 엄청난 돈이 필요했던 것이다. 18, 19세기 경상도 영덕의 한 현령의 영수증을 보면 이렇게 한양 한번 갔다 오는 데만 총액 400냥이나 들었으니 기와집 한 채를 날린 셈이다. 때문에 고을 수령들은 그 돈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고을 백성들을 아득바득 토색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어찌 보면 조선시대 만연한 뇌물 문화는 심각한 구조적 병폐였던 것이다.